방식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식에는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 때 아니면은 요만한 거 이만큼 튀기고 방송이 특히 심하죠. 그 다음에 이중적인 잣대를 제공하는 들이대는 그런 것들이죠. 어쨌거나 다시 이제 제가 그 70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이 개와 기자는 접근 금지라는 그 혹독한 걸 보고 느껴 있었던 그 당시는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박탈해버린 존재가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군부 독재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그 위대한 투쟁에 의해서 저항에 의해서 6월 항쟁이 왔고 직선제 쟁취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려고 봅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비로소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시민적 자유의 공간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은 언론 자유 무임승차했습니다. 그때 언론이 뭐 호되게 투쟁해서 언론 자유 쟁취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그 일반적인 저항에 의해서 시민적 자유의 공간이 넓어지는 안에서 언론 자유가 온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6월 항쟁 이후에 우리 사회에 언론 자유가 많이 뿌리를 내고 넓어졌지 않습니까? 한 통계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사실은 90년대 중반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통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5년 3월 20일 때 말이죠. 95년입니다. 그러니까 6월 항쟁 한 8년 채 못 지난 때입니다. 95년이니까. 그때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노동조합에서 조선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조선일보가 노조가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신문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신문 편집권 독립되어 있냐? 조금 더 확대하면은 언론 자유 우리한테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우 독립되어 있다. 0. 그냥 독립되어 있다. 11.7%, 보통이다. 33.8%,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4.5%, 매우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49.4% 나왔습니다. 매우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49.4%, 그 다음 그냥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4.5% 합치면은 54.9%, 55%입니다. 그러니까 95년 3월에 조선일보 기자들의 절반 조금 넘는 숫자가 조선일보에 편집권 독립이 없다. 조금 넓게 해석하면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다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은 원흉이 뭐냐? 원흉이 뭐냐? 왜 그렇게 느끼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만약 이 질문을 1970년대 유신 때나 아니면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이 질문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 원흉은 정치 권력, 저 독재 권력이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대답이 놀랍습니다. 조선일보 편집권 독립을 없앤 가장 큰 원흉이 뭐냐? 그랬더니 정치 권력이요. 정치 권력 때문에 그렇소라고 한 숫자가 2.9%밖에 안 됩니다. 2.9%.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2.9%면은 통계학적으로 이거 무시할 만한 숫자. 이미 1995년에 3월 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시민적 자유가 상당히 넓어지고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폭이 넓어져서 정치 권력이 언론을 탄압하네 아니었던 게 거의 없었어요. 95년이면 한겨레 신문 창간돼서 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저 그때 워싱턴 특파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한겨레 신문 기사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못 나갔다 그런 이야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2.9%밖에 안 나온 거예요. 심지어 조선일보 기자조차.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가장 큰 원흉이 뭐냐? 조선일보 편집권 독립을 가장 저해하는 나쁜 놈이 누구냐? 방시요. 경영진 61.4% 나왔습니다. 세습 족벌 사주 61.4%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간간부 편집국장이나 데스크 24, 22.4%. 그러니까 95년 봄에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정치 권력은 이미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있었다는 거예요. 절차적 민주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97년 12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럭무럭 우리 민주주의 커가고 있었어요. 한겨레 신문 기적처럼 생겼고요. 저는 정말 3년 전에 바뀌고 이렇게 됐을 때도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우리 민주주의가 뒤집어지고 바뀌고 인권이 짓밟히고 표현의 자유가 막 억압되거나 이렇게 될 줄 진짜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정부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보면은 다 보수 정권하고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6월 항쟁 이후에 한 20 몇 년 되었으니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 튼튼하지. 남북 문제 이 정도로 평화 관리 잘 되고 있으니 햇볕 정책 그냥 가겠지. 그걸 누가 깨? 대안이 없는데. 대안은 전쟁밖에 없는데.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하겠다고 모험하는 그런 모험주의가 우리 안에 있을까? 제정신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뀐다면은 그저 경제정책 좀 바뀔 거다. 어차피 보수적인 가치 가진 사람들은 친기업, 친재벌로 가고 조금 잘 사는 사람들 위해서 부자 감세할 것이고 뭐 그런 거는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경제정책 정도 바뀔 것이다. 성장을 강조할 것이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할 것이다. 대강 요 정도 뭐 가겠지. 그리고 저는 제 임기 다 채울 줄 알았어요. 참 나이브했죠. 그들은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직 임기 2년 남았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1995년 메시지는 당시에는 이미 우리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제 이야기 좀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저 친구 저 지 모가지 날아가고 나니까는 한이 맺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 개인적인 소회나 이런 거는 가급적 절제를 하고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2009년 9월에 한국언론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